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3부와 4부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선보이는 코너 주간 정치 매치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주간 정치 매치가 1부와 2부, 금요일 1부와 2부에서 여러분을 찾아뵐 겁니다. 물론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이 두 분은 저희가 반드시 모셔야겠죠.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명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이었었나요? 그 두 분 나오셨을 때가 그죠? 우리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화요일이에요. 네. 뭐 나이가 들면 우리가 요일 개념이 좀 많이 없어져요. 매일이 그날 같으니까 이제 그런데 아마 화요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최종 변론, 최종 진술 결국은 못 듣고 이제 두 분이서 방송을 마쳤는데 끝나고 나서 들으시거나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밤 10시경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최후의 여론전이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 이런 걸 다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진정성 있게 간절하게 본인의 입장을 얘기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사과가 좀 부족했다 이런저런 그 평가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개헌 관련해서 그 개헌 관련 승부수는 저는 이제 재판관들을 향한 승부수가 아니고 전체 국민을 보고 승부수를 던진 거다. 이제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많이 간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민주당의 국회 포커 때문에 사실 정부가 거의 뭐 해체되다시피 또 이 공권력이 거의 뭐 무력화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이 계엄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계엄이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한테 자신의 고충을 솔직 담백하게 전달한 회견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너무 길었고요. 읽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장을 거의 반복했는데 듣지 않고 읽으셨구나. 예. 기자님들한테 발표한 거. 예. 그 전문을 받아서 예. 이게 막 맞아요. PDF 파일로 돌더라고요. 77페이지. 예, 너무 길었고 그다음에 간첩이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현실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저는 이 잘못된 현실 인식을 전제로 계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대체로 변명 일색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새로운 것은 없었다. 뭐 이 국민들에 대한 어떤 진솔한 사과나 헌법재판소 결정 수용 같은 핵심적인 태도 문제 이런 메시지가 담기지 않았던 것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어떤 최후 변론 그 최후 진술로서의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그 지지층 선동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어쨌든 이제 결정되는 것만 남아 있죠. 그건 좀 봐야 되고. 자, 우리 첫 번째 매치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치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해야 한다. 안 된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시죠. 뭐 저는 비장한 어떤 타임에 들어가야 될지 잘 몰라서 또 뭐 빨리 들어가면 또 빨리 들어갔다고 뭐라고 하시니까 저는 당연히 임명해야죠. 헌재가 이 임명 안 한 행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했는데 또 이제 또 대행이 또 임명을 안 한다는 거는 사실은 헌법재판소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뭐 좋든 싫든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돼 있는 지금 상황이고 저는 뭐 완전체로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건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도 가장 중대한 판결이잖아요. 가장 중대한 판결이고 그래서 뭐 완전체로서 판결하는 게 맞다.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8명이 했지만 완전체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게 민주당 쪽이 약간 딜레마에 빠진 것 같잖아요. 임명을 안 하자니 불안하고 판결 결과가 임명을 하자니 기일이 좀 더 연기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잖아요. 제가 볼 때 최소 2주. 2주 더 걸리죠. 그러니까 변론 최소 다시 하면은 6차 변론까지 그러니까 6회를 열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확정된 건 아닌데 뭐 내부 예. 법률 전문가들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뭐 그래 최소 2주 정도는 더 걸릴 것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3월을 거기에서 플러스 2주 더 해야죠. 또 그러니까- 결정까지 하려면. 그러니까 3월을 예. 넘길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월 초나 뭐 이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아마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헌법적 질서와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임명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저는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게 그 헌법재판관 지금 그 보수, 진보, 중도 구성이요. 보수가 3명, 진보가 3명, 중도 2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8명인데. 그래서 저는 왜 헌재가 이 시점에서 긴박하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권고했냐. 저는 이제 그 보수 재판관 3명이 반대가 그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결 정족수가 안 되잖아요. 7명. 그러니까 만약에 그 9인 체제라면 7명이 그러니까 인용에 찬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럴 때를 대비한 플랜 B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국회목 이 2명, 그러니까 이 3명 이제 국회에서 지난번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을 했는데 이게 민주당이 문제 원인을 제공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한 명씩이고 한 명은 여야가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를 민주당이 강짜를 부려서 2명을 뺏은 거잖아요. 2명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적했듯이 합의되지 않은 인원이다. 마은혁 후보자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려면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권을 다루는 게 정석인데 헌법재판소가 순서를 마구 바꿔서 임의대로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거 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결과가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뭐 신속하게 한다. 근데 그 신속이 글쎄 2달 끌고서 90분 저거 한 다음에 그거 신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 볼 때에는 돌아올 줄 모르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정이 탄핵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런 논리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자꾸 이제 우리가 뭐 주관적인 팩트들을 끄집어서 헌재 결정 자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헌재가 결정했고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임명 안 한 것이 위헌이라고 했잖아요. 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것이 위헌이니까 임명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가 위헌인 것은 분명하고 근데 이것이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냐 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덕수 총리 그 탄핵건 같은 경우도 저는 뭐 그래 저는 뭐 어쨌든 뭐 최상목 이게 이제 의무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언제 이것을 가령 뭐 헌재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이 나고 나서 임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방은 계속 될 것 같은데 저는 임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덕수 총리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탄핵이 뭐 인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고 팩트 왜곡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12월 26일 날 국회에서 이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그 임명 동의를 처리한 거예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그러고 나서 그때 하루 시간을 줬습니다. 탄핵소추안 한 총리 탄핵소추안 해결된 게 27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임명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억지죠.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하루 동안 보류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한 총리도 마찬가지죠. 이걸 하루나 이틀 안에 임명하라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여야 합의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또 당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임명 안 한 것이 아니고 하루 보류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민주당이 탄핵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자, 한덕수 총리를 탄핵해서 얻은 게 뭡니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지금까지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으면 이 트럼프 시대에도 상당히 기민하게 대응했을 것이고 뭐 자타가 공인하는 통상 전문가였으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런 국익에 대해서는 눈 감고 하루 기다렸다가 바로 탄핵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폭거입니다. 폭거. 아시겠어요? 그건 이제 그냥 주장이시고요. 헌재 판결을 계속 무시하시잖아요. 그건 폭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을 좀 늦추면은 또 탄핵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탄핵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뭐 나뉘는.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볼 때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뭐 이 뭐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으로 그 지난번에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총리 탄핵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역풍이 있었잖아요. 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계속 메시지는 세게 나오겠지만 탄핵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탄핵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8인 체제에서 보수 성향 재판관 3명이 탄핵 인용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의결 정족수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도 2명이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5대 3 아닙니까? 그럼 의결 중립수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온다면 민주당 충분히 탄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근데 협박만 하겠죠. 그것도 임명을 해도 이게 본인이 어쨌든 지금까지 변론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하면 그냥 8명 체제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명 자체가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8명이 할 수도 있다.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주장이 난무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남아있는 마지막 기준이라는 건 헌법이잖아요. 그리고 헌법이 정한 절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무시하고 이러는 문화들이 계속되면 이게 우리 헌정 질서가 이게 복원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나 이런 거 없이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이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구설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좀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 탄핵 심판인데 오늘 한국갤럽이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여론조사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게 59%, 반대한다는 응답이 35%, 그런데 중도층의 70%가 찬성을 한다. 이거 좀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계엄 직후나 지금이나 저도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중도에서는 이제 찬성이 좀 많죠. 그런데 다만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이게 그 현실을 조금 느리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온 전국 지표조사라든지 뭐 기타 ARS 여론조사들 보면 이거보다 상당히 탄핵 그 반대 여론이 좀 높아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이 반영이 되면서 탄핵 그 반대가 일부 좀 늘어난 부분도 있다. 다만 한국갤럽이 민심을 느리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제 다음 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탄핵 반대 여론은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내일이 3.1절인데 지금 양측이 100만 명을 동원한 대규모 이제 그 찬반 그러니까 탄핵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그 결과도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뭐 갤럽이 느리게 반영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을 갖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리하게 나온 결과가 있으면 그건 좋은 여론조사고 좀 불리해지면 나쁜 여론조사 이렇게 보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한국 갤럽이 중도층 여론을 그 표집하기 위한 노력을 다른 기관보다 많이 하고 있다.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S 조사랑 보면은 이 MBS 조사는 보수와 진보 이게 굉장히 큽니다. 갭이. 한국갤럽은 그걸 좀 줄이죠. 왜냐하면 전화를 최초에 안 받는 분들의 여론도 수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탄핵 의견은 뭐 윤 대통령의 어떤 최후 변론이 지지층한테는 어떨지 모르지만 중도 확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중도층이 마지막으로 기대한 어떤 대통령의 모습 반성하고 뭔가 이 헌재 판결을 수용하겠다, 헌정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이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중도층이 더 이제 입장을 더 선명하게 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60-35 흐름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물론 약간의 이 움직임은 있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도층은 70-30 정도의 흐름,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 의견이 이렇게 하나의 일관된 흐름들을 좀 견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3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4부에서 계속 주간 정치 매치 이어가겠습니다.